1905년의 거대 담판, 가츠라 테프트 밀약과 대한제국의 운명, 121년의 침묵이 깨지다. 2024년 4월, 미국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 오래된 문서 더미 속에서 한 장의 편지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가로 42cm, 세로 30cm 크기의 황색지 2장. 506자의 정갈한 한문 붓글씨. 그리고 문서 끝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장, 황제어세. 이 문서는 121년 전 한 황제가 나라의 마지막 숨을 붙들고자 쓴 절박한 편지였습니다. 발신인 대한제국 황제 고종, 수신인 미합중국 대통령 시오도어 루스벨트. 작성 날짜 광무 9년 10월 16일, 서기 1905년 10월 16일.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기 꼭 한 달 전, 황제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보호조약 강박은 동맹국가의 신의를 저버린 터무니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편지는 과연 루스벨트 대통령의 손에 닿았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1905년이라는 해를 중심으로 일어난 동아시아의 거대한 외교 담판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1부 폭풍 전야. 1905년의 동아시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동아시아는 거대한 제국주의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수백 년을 지탱해온 동아시아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를 채우려는 열강들의 이권 다툼이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단순한 땅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일본에게도,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미국에게도, 동아시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영국에게도 한반도는 반드시 장악해야 할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러일 전쟁 1904년 2월 발발.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은 마침내 1904년 2월 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일본은 전쟁과 동시에 대한제국과 한일의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며 한반도를 사실상 군사기지로 만들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강요해 내정 간섭을 본격화했습니다.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1905년 5월,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괴멸시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병력과 재정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PA 일요일 사건으로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내부 위기로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 강대국 모두 명예로운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순간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합중국 제26대 대통령 시오도어 루스벨트. 제2부 루스벨트의 두 얼굴. 1905년에 루스벨트는 세계 역사에 평화의 중재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는 러일 전쟁을 중재하여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성사시킨 공로로 이듬해인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사도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루스벨트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을 위해 일본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먹 한번 휘두르지도 못했다. 그의 눈에 대한제국은 부패하고 무능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 지배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루스벨트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자국 식민지 필리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일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제3부 1905년 7월 29일 도쿄의 밀실. 1905년 7월 27일 도쿄.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러 일본 수상 가츠라 다로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서명된 조약은 없었습니다.
공식 협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밀각서 하나. 7월 29일자로 작성된 이 각서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익.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가 없음을 보장한다. 일본의 이익.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외교권, 즉 보호권을 장악하는 것을 승인한다. 거래는 성립됐습니다. 필리핀과 한국, 두 나라의 운명이 두 강대국의 밀실 협상으로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제국과 미국 사이에는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습니다. 그 제1조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3국이 부당하게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중간에서 잘 중재한다. 이를 거중조정, 영어로는 good offices라고 합니다. 고종과 대한제국의 외교관들은 이 조항을 굳게 믿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이 조항은 처음부터 의무적 군사 개입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 즉 좋은 말에 불과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이 좋은 말마저 공식적으로 저버렸습니다. 제국주의의 마스터 플랜, 일본의 완벽한 포위망. 일본은 미국의 묵인 하나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5년 7월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의 묵인을 확보했습니다. 1905년 8월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 대한 일본의 불간섭을 받는 대신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했습니다. 1905년 9월 루스벨트의 중재로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일본의 우월권이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당시 지구상의 모든 강대국으로부터 대한제국 병탄에 대한 사전 승인을 완벽하게 확보한 것입니다. 대한제국을 둘러싼 포위망이 완성됐습니다. 무력 침공 이전에 외교로 먼저 고립시킨 것입니다. 제4부 고종의 마지막 외교전.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채 한성 경운궁에서 고종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1905년 10월 16일 고종은 황제 어세를 직접 꺼냈습니다. 이 인장은 국권 수호와 관련된 가장 결정적인 외교 문서에만 찍는 것이었습니다. 두 장의 황색지 위에 506자의 붓글씨가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보호조약 강박은 동맹국과의 시위를 저버린 배신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제1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청합니다. 고종은 미국인 선교사이자 교육가인 호머 헐버트를 특사로 임명해 이 친서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게 했습니다. 10월 22일 헐버트가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쓰기 꼭 3개월 전인 7월 29일 미국은 이미 일본의 한국 지배를 비밀리에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헐버트가 워싱턴에 도착해 백악관 면담을 요청했을 때 루스벨트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면담을 지연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로부터 8일 후 11월 25일이 되어서야 미국 국무장관은 헐버트를 만나 고종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뒤였습니다. 진서의 가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지연과 거절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우방. 을사늑약 체결 바로 다음 날 11월 24일 미국은 서방국가 중 가장 먼저 서울 주재 미국 공사관 철수를 결정합니다. 동맹국이라 믿었던 나라가 가장 빠르게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지배를 국제사회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인정한 행위였습니다. 제5부 역사의 심판. 그렇다면 이 밀약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가츠라 테프트 밀약은 1924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역사학자 타일러 데넷이 발견하기 전까지 19년 동안 극비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데넷은 이 문서를 비밀 약속이자 외교적 흥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역사학계의 평가는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한국학계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을사늑약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외교적 배경이었으며 미국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의 의무를 저버린 배신적 행위입니다. 일본 학계는 이를 합법적 협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미국 역사가들은 태프트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었을 뿐 공식 조약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실제 행동, 공사관, 철수 등은 이 밀약의 내용이 사실상 국가정책으로 집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신화와 현실의 간극. 대한제국이 믿었던 것. 미국은 이상적인 중재자이자 구원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 미국이 실제로 생각한 것. 한국은 동아시아 세력 균형을 위한 체스판의 폰. 조약은 언제든 폐기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 역사학자들은 이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미 관계는 출발에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압도적인 강대국에 의한 외교적 가스라이팅이었다. 121년의 친서가 묻는 현재. 2024년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된 고종의 친서. 그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121년 전 황제가 마지막으로 날인한 황제어세의 붉은 빛이 지금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당시 백악관의 문에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에 기댄 외교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제정치의 영원한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냉혹한 국가 이익만이 존재합니다. 고종의 눈물 젖은 친서가 도달하지 못한 백악관의 문, 그 문이 닫혔던 이유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동맹이라는 신화를 넘어 냉철하고 주도적인 자율적 안보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1905년의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의 밀실에서는 강대국들의 거대 담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동맹이라는 신화를 넘어 냉철하고 주도적인 자율적 안보 전략을 구축해야 할 때 이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